자, 그러면은 3.52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합물의 실험식이 CH라고 합니다. 실험식 CH이고 그 다음에 몰 질량 같은 경우에서 확인해 보게 됐을 때 몰 질량이 얘가 78g이래요. 그랬을 때 이 친구에 대한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묻게 되는 건데, 일단은 실험식이 CH라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분자식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들의 약분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C가 N개 있고 H가 N개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탄소 원자량이 10이었고 수소 원자량이 1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때 그 분자의 분자량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가 결국엔 몰질량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은 또 10이 그러니까 산소 원자량 10에다가 근데 그게 N개 있다고 했고요. 그쵸? N개가 있기 때문에 12N 그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수소 원자량은 1인데 N개만큼 있으니까 1 곱하기 N 그래서 N, 그래서 13N이 78g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요. 이거 갖고 약분을 해보게 되면 N을 구할 수가 있겠죠? 78 맞지? 78이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N은 얼마가 나오냐? 13분의 78. 그래서 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3.52번 같은 경우서는요, 분자식을 표시를 해보게 된다면은 C6H6로 이 친구는 말을 해보게 분자명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벤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서는 유기화학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친구다 보니까 아마 대학교 공부하는 친구분들은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는 분자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52번 같은 경우서는요, 분자식이 C6H6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54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루탐산 소듐.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 지금 질량 조성 백분율을 보게 됐을 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가 있네요. 다섯 종류가 있는데 보니까 탄소가 있고요. H,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네요. 그리고 각도 퍼센트를 보니까 13.60%, 그 다음에 질소는 8.29%, 그리고 산소는 37.85%, 그리고 수소는 4.77%, 탄소는 35.51%가 있네요. 이렇다고 되어 있고 여기 분자 질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169g, 169g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때 이제 분자 질량이 169g이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말해서는요, 돌아서 좀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분자량이 169g의 얘기인 거예요. 분자량. 또 다시 말하면은 아까 그 말했던 글루탐산 소듐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글루탐산 소듐이라는 친구의 몰질량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얘가 169g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분자식이 얼마냐가 묻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또 이 백분율을 사용해 봐야 되겠죠? 백분율을 사용해 보게 될 텐데, 하는 방법은 우리가 파트 1에서 영상을 본 분들이라면은 아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 혹시나 그러면은 우리가 파트 1에서 했던 것처럼 뭐 100g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긴 하는데 우리는 살짝 좀 영리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최대 분자량을, 그러니까 일단은 분자량을 나왔어요. 맥시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각각 지금 이만큼 퍼센트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69에 35.51%만큼이 탄소라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서는 그 중에서 13.60%가 그 질량을 차지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파트 1에서 했었던 그 질량 백분율 그걸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뭐 100g 기준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실험식을 구해가가지고요. 하지만은 살짝 잔머리를 쓰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질량이 169g이래요. 그렇다는 말은 예를 들어 탄소부터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요. 169g일 때 탄소가 갖는 질량, 그냥 갖는 양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가 169라고 썼었고 그 중에서 우리 35.51%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탄소가 갖는 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맞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 갖고 이제 약분을 해서 대충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요. 약 한 60g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60g 같은 경우도 탄소가 이제 원자량이 10이라 했잖아요. 탄소 원자량이 얘가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한번 이제 g을 몰수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올라나 12g에다가 1몰을 해보게 되면요. 얘가 약분해서 5가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글루탐산 소듐에 대해서 일단은 탄소는 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5개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살펴보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얘도 이와 같이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시게 되면요. 식은 꼭 이렇게 짜라는 법은 없어요. 식은 어떻게든 하는 방법들이 많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은 결국엔 이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여기에다가 이거 곱하기 100%가 예를 들어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을 갖고 제가 좀 살짝 장난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x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대입을 그냥 살짝 이항을 해가가지고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정리를 한 거예요. 꼭 뭐 저런 공식이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퍼센트라든가 우리 백분율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돌아와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8g이 나오나? 8g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수소의 원자량은 1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8몰만큼의 수소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5개고요. 수소는 8개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산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 같은 경우서는요. 얘도 똑같이 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아마 또 얘도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64g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의 원자량은 16g per 몰이기 때문에 얘를 또 이제 16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한 4몰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소는 현재 4개가 있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질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무슨 색깔로 할까? 보라색깔로 할게요. 질소를 보게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전개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 보게 될 경우에 대략적으로 14g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질소의 원자량은 14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14로 1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한 개 있다. 질소는 한 개 있다. 글루탄산 소듐에는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트륨을 계산해 보게 될 경우에 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나트륨 같은 경우서는 얘도 똑같은 식을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23g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서는 원자량이 약 23 정도 하기 때문에 22.9인가? 제 알기로는 그랬는데 아무튼 결국엔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23g이 맞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 대략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1몰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탐산 소듐에는요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 산소 4개, 질소랑 나트륨 각각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좀 더 보기 쉽게 뭐 이렇게 써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금속 친구가 무조건 앞에 와야 돼요. 분자식을 쓰게 될 때요. 그래서 금속 친구가 앞에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느낌의 분자식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3.54번 같은 경우서 글루탐산 소듐에 대해서 분자식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Na, C5H8, NO4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54번은 답이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6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60번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60번 문제를 보게 될 건데,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A부터 N번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얘를 좀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여기서 문제를 보여줄까 말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지루하실 텐데 이런 많은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시간도 꽤 길어가가지고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기 영상에서는요, 제가 답만 조금씩 답만 얘기하고 넘길 거예요. 만약에 이 3.60번 같은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균형식을 완성시키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링크를 제가 따로 둘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반응식은 어떻게 해서 완결시키게 되는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요. 3.7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71번 문제는요. 발효에 대한 이제 화학 반응식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다른 얘기들은 전부 다 생략하고요. 화학 반응식만 좀 보게 되면요. 일단 포도당이라는 게 있어요. C 6개, H12, 산소 6개. 얘가 발효가 되면서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때 지금 포도당이 500.4g이 있을 때 이로써 만들 수 있는 에탄올의 양, 술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양은 g과 리터가 얼마인지 묻는 거거든요. 이거 갖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 포도당 500.4g은 몰로 환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느냐, 일단 그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포도당의 분자량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포도당의 분자량을 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누누이 말해요. 주기율표를 보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12 곱하기 6 더하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2 더하기 16 곱하기 6,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180이었나?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좀 두들겨 보게 되면요, 12 곱하기 180이 나오네요. 180g/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거 갖고 이용해 보게 되면요, 포도당의 500.4g은요 몰수로 환산해 보게 될 때 500.4g에다가 180분의 1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포도당의 몰수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게 되는지 계산기를 뜯어보게 되면요, 2.78
몰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3.7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포도당 500.4g. 그러니까 포도당 2.78몰이 반응하게 되면은 이때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응 생성 계수비를 보게 되면은 에탄올이랑 그다음에 포도당을 보게 되면은 1대1이란 말이에요. 1대2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2.78몰만큼 반응하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생성하게 되는 에탄올의 양을 보게 되면은 2배이지 않을까 싶어요. 2.78에다가 곱하기 2함몰만큼 생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될 경우에 얼마가 되느냐? 5.56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이 3.72번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요. 에탄올의 그람수랑 리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몰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에탄올의 분자량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그럼 또 에탄올의 분자량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또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6 더하기 1. 그래서 얘들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총 얼마가 나오냐? 한 78?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이것도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4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분자량 같은 경우에서는요. 46 그램 퍼 몰이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 에탄올 5.56몰은요. 그램으로 환산해 보게 될 경우에는요. 5.56몰 곱하기 46 그램 퍼 몰.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대략 그 반올림은 안 할게요. 그냥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그냥 계산하면은 255.76g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에 이 포도당 500.4g이 반응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에탄올의 양은요. 그램으로 따지게 되면은 255.76g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리터로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그러면 밀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밀도가 0.789 에탄올의 밀도가 0.789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 보면 되겠죠. 부피로 환산해 보게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255.76g에다가 0.789 에탄올이 0.789g이 있을 때 이때 에탄올이 1ml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324ml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단위가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보게 되면요. 0.324리터라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포도당 500.4g에 의해 생성하게 되는 에탄올의 양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그람수로 보게 되면은 255.76 g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리터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0.324 리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72번은 정답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7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4번 문제를 보게 될 경우에는요. 이제 금을 출출하기 위해 사이아나 칼륨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응식을 또 되는지 한번 보니까
4개의 금이 있고요. 여기다가 8개의 사이아나 칼륨, 그리고 여기다 물이랑 2개, 산소랑 2개의 물이랑 반응하게 돼서 4개의 이러한 분자가 나오면서 수산화 칼륨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러한 반응식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3.74번에서요. 그래서 이때 금 1온스, 그러니까 그람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요. 금 29.0g을 추출하기 위해서 추출을 위해서 필요한 KCl의 최소 몰수는 얼마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전부 반응하기 위해서 금 29g을 전부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KCl의 몰수는 얼마인지를 묻는 게 3.74번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금이 29.0g일 때 29.0g일 때 얘가 몇 몰이 되는지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될 거예요. 금에 대한 원자량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금의 원자량은요. 대략적으로 197g/몰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이 29g일 때 그럼 몇 몰이 있는 건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요. 197에다가 197분의 29.0 그러면은 약 0.147 정도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0.147 몰이 됩니다. 누가? 금이 이만큼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KCn을 보게 될 경우에 금이랑 KCn과 서로 지금 반응하는 개수를 보게 되면요. 지금 4대 8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약분하게 되면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이랑 사이아나 칼륨에 대해서 반응 개수 비율을 보게 됐을 때 1대 2예요. 근데 이때 1이 0.147만큼의 값을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반응하게 되는 금과 KCn에 대한 반응 개수비를 보게 되면요. 얘네들이 1대 2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금이 갖고 있는 거는요. 현재 지금 0.147몰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부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KCn의 몰수를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미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비례식을 X에 대해서 풀어보게 될 경우에는요. X라는 것은 0.147 곱하기 2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0.294 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 29g을 전부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KCn은 얼마나 정도 필요하느냐? 대략적으로 0.294 몰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74번의 정답은요. 0.294몰이 됩니다. 대략.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7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6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막상 까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예요. 3.76번을 보게 되면은 산화아질산, 그러니까 웃음가스라고 얘기해 보게 되는데 얘는 열분해해서 이제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을 열분해해 가지고 웃음가스라는 산화아질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열분해를 하게 될 때 웃음가스뿐만 아니라 물도 얻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더 보니까 맨 처음에 질산암모늄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반응식을 얘기해 보게 될 때 질산암모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열분해를 하게 될 경우에 우승가스라는 산화아질산, 그러니까 얘를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이제 균형 반응식을 완성해 보라는 A번의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균형 반응식 완성시켜 봅시다. 일단은 균형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응물 쪽을 보게 되면요, 질소가 지금 현재 두 개가 있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성물 쪽을 보게 되면은 생성물에서 질소를 갖고 있는 분자는요, 산화질소밖에 없어요. 근데 걔가 1몰당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소에 대해서는 양적 관계가 지금 상황에서는 얼추 맞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엇갈리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특히 산소를 보시게 되면 엇갈린다는 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산소는 반응물에서는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생성물 쪽을 보게 되면은 산화아질산이랑 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갖고 있는 양도 각각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된다라는 거. 그 말은 뭐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수소도 마찬가지로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수소도 반응물에서는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생성물 쪽을 보게 되면요, 물이 수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요. 지금 보면은 산소랑 수소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증가시키냐? 물의 양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얼만큼 필요할까? 한 개만 더 필요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은 2개였던 산소가 3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해서 3개가 될 거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4개가 될 거예요. 2 곱하기 2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질소, 산소, 수소 개수 다 맞게 되겠죠? 그러면 3076번 같은 경우에서 질산 암모늄의 열분에 의한 균형 반응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균형 반응식을 얘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으로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이용해서 B번 문제를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질산 암모늄을 보게 됐을 때 얘가 지금 현재 0.46몰을 사용하게 됐을 때 생성하게 되는 산화아질산, 그러니까 우선가스는 몇 g이 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질산 암모늄이 0.46몰을 사용하게 됐대요. 그 말은 얘들이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반응 생성 개수비를 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1대 1만큼 반응한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B번 문제를 보게 됐을 때 질산 암모늄이 0.46몰을 사용하게 된대요.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생성하게 되는 산화아질산 같은 경우에서는요, 몇 몰이 생성하게 되느냐? 0.46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B번에서 묻는 거는 질량, 그러니까 g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수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N2O의 분자량을 알아야 될 거예요. 분자량을 알아서 이용해서 몰을 g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N2O에 대해서 분자량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14 곱하기 2 더하기 16, 그래서 44 g per 몰이 나온다는 걸 44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몰수도 알겠다, 분자량도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g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0.46몰에다가 44를 곱하게 되면요, 얘가 20.24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76번에 B번을 보게 되면요, 생성하게 되는 웃음가스의 질량을 보게 되면은 얘는
24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정답은 균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1대 1대 2의 비율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B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질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20.24g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7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8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KCl O3 이 친구를 열분해하는 거거든요. 열분해했을 때 생성하게 되는 산소 기체는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 KClO3에 대해서 열분해하는 균형 반응식을 일단 먼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3.78번의 괄호를 보게 되면요, 생성물은 KCl과 O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다? 이 KClO3가 열분해하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생성물은 KCl라는 것과 산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식의 일단은 반응식이 성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균형을 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 반응식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은 산소가 좀 서로 다르다는 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한 양만큼 채워 놓으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 맞게끔 이제 균형 반응식을 맞춰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한 또 맞춰보게 되면은 따라서 균형 반응식은요, 이렇게 돼서 KCl 그리고 산몰의 산소 기체가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좀 끌어보게 되면요, 2몰의 KClO3가 반응하게 되면요, 3몰의 산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일단은 2대 3이라는 반응 생성 개수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참 이거 갖고 한번 이제 그람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KClO3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지금 현재 반응하는 질량은요, 46.0g이래요. 하지만 얘 갖고 2대 3을 쓰면 안 된다고 했었죠. 얘는 몰수비라고 했었어요. 반응하고 생성하는 몰수비고요. 얘는 질량이에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럼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돼요.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 KClO3에 대한 분자량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KClO3 분자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약 122.5g/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쳐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0.3753? 그 정도 되나? 그래서 3753 그쯤 될 거예요. 37536? 뭐 정도가 될 텐데 좀 살짝 좀 풀어서 쓸게요.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반응을 하게 됐었을 때, 그러면 생성한 애가 2예요. 그쵸? 이만큼 반응하게 됐었을 때 나오는 생성하는 양은 그 3의 비율만큼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식으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2대 3이라는 것은요, 0.37536대 x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x라는 것은요, 0.37536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나오지? 0.37536 곱하기 2분의 3. 뭐 숫자가 좀 길겠지만은 0.56304 몰만큼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성하게 된 산소의 기체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묻는 거는 그람인 거니까 얘를 그람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람으로 전환을 해보게 됐을 때 탄소의 분자량은요, 16 더하기 16
32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요. 0.56304몰에다가 곱하기 32g/몰. 그래서 질량으로 전환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대략적으로 18.017 g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18.017g만큼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3.78번의 문제에 대해서 생성하게 되는 산소의 양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총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18.017g의 산소 기체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8.017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유효 숫자 생각 안 하고 쓴 답이에요. 만약에 유효 숫자를 좀 생각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효 숫자 3개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유효 숫자를 생각하시게 된다면은 반올림하면 18.0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8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8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2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3.82를 보게 되면은 질소가 산물의 수소 기체가 만나게 되면서 두 개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고등학교 때 화학원을 들었던 친구분들이면은 질리도록 많이 봤던 화학 반응식일 거예요. 아무튼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서 지금 각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저는 좀 살짝 요약해서 그려볼게요.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파란 색깔 두 개가 뭉쳐져 있는 질소라고 우기고 있는 모형이 현재 지금 3개가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깔이 작은 친구가 2개 뭉쳐져 있는 수소라고 불리고 있는 작은 모형이 지금 현재 4, 8, 10, 10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반응한다라고 했었을 때 반응이 완결된 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래서 생성물과 남은 초가시약의 몰수는 각각 얼마가 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위에 적어놨던 화학 반응식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시게 되면은 질소는 현재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됐을 때 반응하는 그 반응 개수를 보게 되면 1대 3이란 말이에요. 질소가 1몰 반응할 때 수소는 3몰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질소는 현재 지금 3몰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수소는 현재 9몰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3몰이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소는 9몰만큼 반응한다라는 거. 근데 현재 지금 수소는 몇 몰만큼 갖고 있어요? 10몰만큼 갖고 있다는 거 보여지지 않나요? 그 말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지금 반응 전에서 이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질소는 3몰이 반응하고요. 그리고 수소는 9몰이 반응한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반응 생성 개수비가 1대 3대 2라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암모니아가. 그러면은 이에 맞춰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서는요. 6몰이 생성이 된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뭐가 하나가 남다 했잖아요. 그 친구 남는 친구가 수소가 되는 거고요. 몇 몰이 남게 되느냐? 처음에 했던 10몰에다가 반응하게 된 9몰. 그러니까 1몰이 남는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고 난 이후에 모습을 좀 살짝 그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아마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암모니아라는 친구가 현재 6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하고 남게 되는 수소, 기체는요. 1몰이 남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82번은요. 생성물의 양은요. 생성물은 6몰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초과시약을 묻게 된다면요. 초과시약은 수소가 되는 거면서 1몰이 남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 질소는 무슨 시약이 되는 것이냐? 질소는 여담이지만은 얘가 이제 한계 시약이 된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얘가 한계 시약이고 얘가 초과 시약이라는 거. 이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82번 문제의 정답은요. 6몰과 1몰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8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4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암모니아와 황산이 반응하면 황산 암모늄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화학 반응식을 꼭 써야 돼요.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암모니아가 황산과 반응하게 되면은 황산 암모늄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NH4 황산 암모늄 그러면은 NH4 이렇게 SO4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됐었을 때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A 같은 경우서는 얘가 정답이게 될 텐데 저는 이걸 아직 다 쓴 게 아니에요. 아직 균형을 안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균형 맞추려고 해봤자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암모니아 쪽에 하나만 더 증가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균형이 맞춰진다라는 거. 따라서 3.84번에서 A번 같은 경우서는요.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봐가지고 황산 암모늄이 얘가 얘가 어, 얘가 20.3 g을 합성하는데 합성시키고 그 다음에 황산이 얘가 5.89g만큼 남는데요. 남게 된대요. 그랬을 때 각각 반응물의 처음 질량들이 얼마냐고 묻는 게 이제 B번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일단 반응하고 생성한 몰수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수를 구해보는 거죠. 얼마만큼 생성하고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몰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각 분자의 분자량도 계산을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그 황산 암모늄이 있잖아요.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20.3g만큼 있대요. 이 친구는요,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좀 살짝 많을 것 같은데 얘가 황이 아마 32점 얼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질소가 14, 산소가 16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황산 암모늄 있잖아요. 황산 암모늄 그러니까 NH4 to SO4 얘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뭐 30이랑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32.06g/몰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에서는요. 황산 H2SO4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는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어 얼마 정도 되더라? 98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06이 될 거예요. 암모니아는 대충 할게요. 암모니아는 귀염둥이니까 14 더하기 3, 17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걸 토대로 해보게 될 때 일단 황산 암모늄이 20.3g이 있대요. 근데 분자량이 132.06g/몰이라는 거. 그럼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몇 몰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냐면요. 몇 몰이 생성된지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요. 대략 0.1537이만큼 15372 몰만큼 생성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우리 암모니아랑 황산이 반응한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개수비를 보게 되면은 2대 1대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생성하게 된 황산 암모늄에 대한 몰수가 0.1537몰이래요. 그 말은즉슨 반응했던 황산 같은 경우에서는 0.1537만큼 반응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암모니아를 얘기해 보게 될 경우에는 이거의 3배인 0.30743몰만큼 나왔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만큼 반응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반응했던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질량을 또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은 황산 같은 경우에는요. 0.1537이 반응했던 이 몰수를요. g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요. 아까 황산 분자량이 98.06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g/몰.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나오게 되느냐? 0.1537이 그리고 98.06을 해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15.074가 되거든요. 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0.30744 몰이 있었지만은 얘가 분자량이 17이기 때문에 g/몰. 그래서 이 친구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5.265 g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황산 같은 경우에는요. 반응했던 양은 이만큼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황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초가 시작이에요.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남는 게 있어요. 그럼 초기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말은 반응 전에 초기 반응물들의 질량을 구해보게 됐을 때 황산 같은 경우에는 반응했던 질량과 반응하고 남는 질량을 다 더해보게 되면은 반응하기 전에 질량을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황산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반응물의 질량을 계산해보게 되면은 15.074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남아있던 그 친구를 더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5.89가 있겠죠? 5.89.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다 더해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5.89.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20.964 g이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남는다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남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무시를 해도 되고요. 게다가 뭐 우리가 이제 B번 같은 경우에서는 질소가 아니라 그냥 질소랜다. 그 어딨어? 어디 각 구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각 반응물에서 다 구해보게 되면요. 일단 황산은 20.964g이 되는 건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딱히 남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반응하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반응했던 양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5.2265g. 따라서 이 3.84번 같은 경우서요. 3.84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반응물은 현재 그 암모니아랑 황산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암모니아는 5.2265g 만큼 있었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에서는 20.964g만큼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유효 숫자까지 생각을 해서 해보게 된다라면 아마 유효 숫자 3개가 남게 될 거예요. 유효 숫자 3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아모니아는 5.23, 황산 같은 경우에서는 21.0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3.84번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3.8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8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6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MnO2에다가 그 다음에 4HCl 얘들이 만나서 반응해 가가지고 염화 망간? 저거 망간이라고 썼나? 기억이 안 나네요. MnCl2 플러스 Cl2 그 다음에 두 개의 H2,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MnO2 반응물에 있는 MnO2가 0.86몰과 그 다음에 HCl 48.2g이 만나게 될 때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48.2g이 만나게 될 때 어느 시약이 먼저 없어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한 개 시약이 누군지를 묻는 거거든요. 먼저 사라지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어느 시약이 먼저 사라지는가.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개 시약을 찾는다는 거. 한 개 시약은 누구냐를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MnO2랑 HCl을 보게 될 경우에 반응하는 그 비율을 보시게 될 경우 1대 4라는 비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얘가 더 많은지 아니면은 얘가 더 많은지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때 지금 현재 염산 같은 경우에서는요 48.2g이라고 되어 있어요. 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몰수로 환산을 시켜서 일단 먼저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염산에 대한 분자량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염산에 대한 분자량을 좀 우리 주기율표를 보면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그래서 음. 내가 너무 암산을 하고 있나? 일단 몰수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몰수가 48점 그 1.32g 정도 나올 거거든요. 1.32g 정도 나오게 될 텐데 1.32g이 된다. 1.32몰이 나옵니다. 1.32몰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분자량은 얼마냐고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대략 한 36? 그 정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HCl 같은 경우서는 H는 1이고요. 염소 같은 경우서는 약 35점 열만인데 그냥 35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분자량은 36이라고 생각하고요. 몰수는 그럼 대략적으로 약 1.32? 그 정도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진짜 맞는지 해보게 되면은 1.333 되네요. 1.338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34라고 하겠습니다. 1.335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현재 지금 MnO2 같은 경우서는 0.86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HCl 같은 경우서는 현재 지금 1.33몰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MnO2가 모두 반응을 시키려면은 HCl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그걸 먼저 계산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반응하려면 HCl은 얼마가 필요할까? 보시게 되면은 0.86에다가 곱하기 4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3.44몰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3.44몰에 HCl이 필요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염산의 몰수는 얼마 정도냐면은 1.34몰 정도밖에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우린 지금 MnO2를 전부 반응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맨 첫 번째 반응할 때 어느 시각에 먼저 없어지겠는가를 물어보게 된다면은 MnO2가 아니라 염산이 따라서 염산이 먼저 사라질 거라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그렇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제 생성하게 되는 염소 기체는 얼마가 되는 것이냐를 묻게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우리가 염산에 대해서 1.34몰이 전부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염소 같은 경우 생성하게 되는 비율을 보니까 1이에요. 4몰의 염산이 반응하게 될 때 1몰의 염소가 생성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살짝 쉽게 얘기를 해서 1.34몰에 염산이 반응했다. 그 말은 생성하게 되는 염소의 양은 1.33몰만큼 반응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4분의 1만큼 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4를 나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성하게 되는 염소 기체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느냐? 0.335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0.335몰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요. 몰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람을 묻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또 그람으로 환산하려면은 CL2 0.335를 그람으로 환산하려면은 우리가 이때 또 염소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얘에 대해서 분자량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아마 35점 얼마였었으니까 저는 그냥 70으로 할게요. 대략적으로 70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0.335에다가 70 그램 퍼 몰 이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염소의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23.45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3.86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먼저 그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먼저 사라지게 되는 시약은요 염산이 먼저 사라진다는 거. 염산이 먼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생성하게 되는 염소 기체의 질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23.45g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생성되는 염소 기체에 유효 숫자를 맞춰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세 자리로 맞춰 보시면 될 거예요. 세 자리로 맞추셔 가지고 반올림을 해보시게 되면은 23.4가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지금 뒤에가 숫자가 5인데 그럼 올려야 되지 않는 거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최근이라고 말하기 좀 웃기긴 하네. 아무튼 우리가 옛날에는 반올림에 대해서 그냥 4452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살짝 좀 심화 버전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뒷자리가 만약에 우리가 반올림을 해야 되는 숫자를 보게 됐을 때 얘가 5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걸 볼 때 짝수면 죽여요. 짝수면 반올림을 안 하고요. 홀수면 올려요.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5 다음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되면 4다 보니까 짝수란 말이에요. 짝수다 보니까 반올림을 죽여요. 그래서 그냥 23.4라고 하는 거예요. 24.5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4.6이라고 한다면 23.46이라고 했다라면은 반올림해서 23.5가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23.45 같은 경우에서는 반올림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24.4가 된다라는 거. 뭐 옛날 걸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좀 살짝 우리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걸로 생각하게 되면은 23.5가 정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반올림을 사용하게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마 23.4가 정답일 거예요. 유효 숫자를 맞춰서 계산한다면요. 따라서 일단 3.86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유효 숫자를 감안하면은 23.4g이라는 거 그리고 먼저 사라지는 시약은 염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9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0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친구도 뭐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주어지네요. 나이트로 글리세린에 대한 폭발 과정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4개의 나이트로 글리세린이 있습니다. N3 산소 9개 얘가 분해가 되면서 6개의 질소기체와 그 다음에 12개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10개의 물과 그 다음에 1개의 산소가 만들어진다. 분해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A번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이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A를 보게 됐을 때 나이트로 글리세린 이 친구가 얘가 2.0g 2.00 곱하기 10의 9승 10의 2승 그러니까 200g이네요. 으로부터 을 반응시킬 때 최대로 얻게 되는 얻는 산소의 g은 몇 g인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나이트로 글리세린 2.00 곱하기 10의 2승 g 얘가 지금 몇 몰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얘가 일단은 지금 몰수로 따지면은 몇 몰이냐 그거를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나이트로 글리세린 분자량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에 대해서 분자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좀 살짝 많은 친구인데 간단하게 해서 하면은 산소가 일단 3개 산소가 5개 그 다음에 질소가 3개 산소가 9개 그러면은 아마 계산하면은 227 정도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분자량 227g/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질량 200g을 몰수로 환산시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몰수는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2.00 곱하기 10의 2승g에다가 227 하면은 대략적으로 0.881 몰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나이트로 글리세린 200g은요 0.881몰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반응하게 됐을 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산소의 그램은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나이트로글리세린이 0.881몰이 있다고 했었고요.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됐을 때 4개의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반응하게 되면서 1개의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생성하는 대한 그 개수비를 보게 될 경우에 4대 1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저기 지금 생성되는 산소에 대해서 몰수를 얘기해 보게 될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산소의 몰수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 0.881에다가 4분의 1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럼 몇 몰이 나온다로 얘기해 볼 수가 있을까요? 0.881에다가 4를 나눠보게 되면요. 약 0.22 0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좀 더 반올림 시켜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전체식을 쓰는 게 맞는데 제대로 나눠보게 되면은 아까 방금 계산기 두들겨 봤거든요. 0.22025 몰에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0.22025 몰에 산소 기체가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묻는 거는 그람 수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이용해서 질량으로 환산시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의 분자량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는요. 산소의 분자량은 16 더하기 16 그러니까 32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람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요. 0.22025 몰에다가 곱하기 32 그람 퍼 몰. 그래서 여기다 32를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7.048 7.048g의 산소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만약에 답을 쓸 때 그 유효 숫자로 생각해보고 싶다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게 2.00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3개로 언급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정답도 유효 숫자 3개로 맞춰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서 최대로 생성할 수 있는 산소의 질량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총 몇 g이 나오게 되느냐? 약 7.05g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올림을 하면서 숫자가 8이니까. 그래서 7.05g의 산소 기체가 나온다라고 3.90번의 A번의 정답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B번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7.05. 하지만은 실제로 해본 결과 산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얘기를 해보니까 6.55g이 나왔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반응에서 발생한 산소의 양이 6.55g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게 7.05g이래요. 근데 이 실제로 해본 결과 이론상으로는 7.05였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6.55g밖에 안 나왔어요. 얻었을 때 수득률이 얼마라고 얘기되거든요. 수득률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마치 확률 계산한 것처럼 비슷하게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수득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 공식은요. 이론상으로 얻을 수 있는 양. 이론상으로 얻는 양에다가 하지만 실제로 얻은 양. 거기다가 우리가 100분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퍼센트.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이론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A번에 했던 문제로 그냥 대입할게요. A번에 썼던 걸로 대입하게 되면은 7.05분에 하지만 실제로 얻은 걸 6.55g이랬죠? 6.55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합시다. 그러면은 얻게 되는 양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92.9%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90번에 B번의 정답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얘는 약 92.9%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면 실험 성공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실험할 때 수득률이 70%인가 80% 이상 넘기면은 꽤 괜찮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학생 때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92.9g 92.9%만큼의 수득률을 얻었다라는 거는 꽤 괜찮은 실험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가서 3.90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A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05g의 산소 기체를 얻는 게 정답이고요. B번은 92.9%의 수득률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에틸렌은 헥세인이 에틸렌과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화학 방정식이 있거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애들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쓰게 되면은 이거에다가 다른 친구들 생성된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볼 건 이거밖에 없겠죠. 이렇게만 썼다라는 거는 헥세인과 에틸렌.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반응에 대해서 에틸렌의 수득률을 보니까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지 보니 4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42.5%라는 거예요. 꽤나 비효율적이긴 하네요. 자,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에틸렌 그렇게 됐었을 때 42.5%라는 실험 수득률이 있는데 거기서 에틸렌이 48.1g을 생성하기 위해서 48? 아니지. 481g이네요. 481g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헥세인의 질량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수득률이 지금 42.5%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에틸렌 481g을 생산한 건데 얻기 위한 실제로 필요한 양이 481g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실제로 얻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얻는 양.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수득률이 42.5%라고 했었으니까 이 말은 뭔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이 실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이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을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그램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거는 481g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득률이 42.5%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얻게 되는 양, 우리가 얻어야 되는 양 481g. 그러니까 알파분의 481 곱하기 100%를 한 것이 42.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3.92번 문제에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알파에 대해서 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얼마만큼이 필요한 건지. 왜냐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론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론 값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계산해 보게 됐을 때 알파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뭐 다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양변을 그냥 알파에 대한 식으로 일단 먼저 만들게요. 그 암산 안 하고요. 알파에 대한 식으로 살짝 바꿔보게 되면은 알파 같은 경우에서는 42.5에다가 100 나누고 그리고 481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알파라는 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를 구해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좀 많이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내가 왜 계산 자꾸 안 되나 했더니 식을 잘못 썼더라고요. 알파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안 되는데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42.5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니 좀 숫자가 크게 나올 거예요. 약 일단 계산기를 두들게 되면요. 1131.764706 g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이거 좀 살짝 편의를 위해서 조금 숫자를 생략할게요. 저는 이거를 대략적으로 양 1301g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때는 전부 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편의를 위해서 1301g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1301g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론상으로 얻을 수 있는 에틸렌의 양이에요. 에틸렌이 이론상으로 1131g밖에 얻을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실제로 얻게 되는 양 같은 경우에는요 481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득률이 42.5%가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이 1131g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지금 3.92번 문제를 보게 됐을 때 지금 헥세인과 에틸렌에 대한 반응과 생성의 개수비를 보게 될 경우에 1대 1이란 말이에요. 1몰의 헥세인이 반응하게 됐을 때 일단 1몰의 에틸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1131g의 에틸렌의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춘 에틸렌의 몰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때 1131g만큼의 에틸렌의 몰수가 있다는 말은 반응했을 때 헥세인이 반응했던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이 1131g의 에틸렌을 몰수로 환산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에틸렌에 대해서 분자량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분자량을 계산을 해야지 몰수를 그람을 몰수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에 대해서 분장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탄소가 2개이고 수소가 4개 있으니까 42 더하기 4 그러니까 46g per 몰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얘에 대해서 1131g을 이제 분자량 몰수로 환산해 보게 되면요.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46. 그래서 나눠보게 될 경우에 몇 몰만큼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1131 나누기 46. 얘도 좀 숫자가 좀 과감하게 나오시게 될 텐데 맞나? 뭔가 내가 숫자를 좀 크게 쓰지 않았어요? 그쵸? 분자량이 좀 커요. 내가 보기에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42가 아닌 것 같아요. 24인데. 그쵸? 설마 여기서 또 그렇지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큰일 날 거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난 거지만. 에틸렌의 분자량을 좀 수정할게요. 46이 아니라요. 28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수정하게 되면은 밑에 것도 수정하게 돼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0.39 28? 좀 숫자가 크거든요. 반올림 좀 시킬게요. 그래서 약 40.39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틸렌이 1131g만큼 있다고 한다면요. 이때 이론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람을 몰수로 환산해 보게 됐을 때 약 40.39몰의 에틸렌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요.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40.39몰만큼의 에틸렌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럼 반응했던 헥세인의 몰수는 또 얼마가 돼야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40.39몰만큼의 헥세인을 반응시켜야 됐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여만큼의 에틸렌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얻게 되는 양은 그거에 좀 더 부족한 481g이 나오게 되면서 그거를 수득률로 계산하게 됐었을 때 42.5%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3.9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헥세인이 40.39몰만큼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요만큼 반응했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몰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3.92번 같은 경우에서는 질량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헥세인의 질량, 그람을 묻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람으로 좀 환산해 볼게요. C6H14. 얘가 40.39몰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를 그람으로, 질량으로 환산하게 됐을 때 얼마냐, 그걸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헥센에 대해서 분자량을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분자량을 계산해 보게 될 경우에 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탄소가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1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대략적 아마 86g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86g per 몰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질량으로 그람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질량 곱하면 되겠죠. 분자량에다가 39몰에다가 분자량 86g per 몰을 바로 곱해 보시게 되면은 몰 단위는 약분하게 되고요. 그람 단위만 남기 때문에 얘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되면은 3473.54g이 나온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크게 나오네요. 일단은 그람으로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좀 살짝 우리 유효 숫자까지 좀 감안해 가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게 될 경우에는요, 유효 숫자 생각하면은 약 3474g만큼의 헥세인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람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면요, 뭐 3.474 킬로그램의 헥세인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도 그람으로 표기하고 싶은데 유효 숫자가 좀 신경 쓰인다 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지금 3474라는 이 친구를 유효 숫자 3개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 소수점을 쓰시면 됩니다. 3.47. 근데 얘는 반원을 못하니까 빼고요. 여기까지는 빼고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효 숫자 3개로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킬로그램이라고 쓰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그 3.92번 같은 경우에서 필요한 헥세인의 질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약 3474g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3.9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4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친구는 이염화 이황,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기다 한번 받아 적어 볼게요. 황이 8개가 있고요. 거기다가 염소 기체가 있네요. 걔들이 반응하게 됐을 때 이염화 이황이 생성된다는 거. 4개의 이염화 이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황에 대해서 얘는 4.06g, 그리고 염소 기체는
6.24g. 얘네들이 가열해서 반응시켰을 때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이고, 그리고 실제 수증량이 6.5g이면은 100분이 또 얼마니까 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일단 맨 첫 번째 거,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 얼마가 되냐, 이거 먼저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반응물들에 대해서 질량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질량 갖고 바로 계산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반응 개수비가 1대 4대 4라고 하지만은 얘는 질량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몰수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량들 전부 몰수로 바꿔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S8에 대해서 얘가 4.00g만큼 있어요. 그럼 얘를 몰수로 환산하게 됐을 때 분자량은 먼저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S8에 대해서 분자량을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좀 살짝 생각보다 커요. 256.48 그램 퍼 몰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살짝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몰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0.025830 몰이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염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게 될 때요, 염소 기체 같은 경우는 6.24g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몰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분자량 계산해 보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황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편해요. 약 70.9라고 할게요. 70.9g 퍼 몰이라고 할게요. 35.45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약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0.088011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반응물들이 요만큼 있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S8이랑 4H, 그러니까 H2, CL2, 얘네들에 대해서 반응할 때 1대 4로 반응하게 되는데, S8 같은 경우는 요만큼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CL2는 요만큼 존재를 하게 된대요. 그럼 일단은 그 한계 시약이 누구인지를 일단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먼저 사라지게 되느냐, 그걸 보게 됐을 텐데, 근데 누가 봐도 S8이 한계 시약이지 않을까 해요.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곱하기를 4 해봤자 아마 한 0.0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현재 지금 염소 기체가 갖고 있는 분자의 몰수를 보게 되면 0.08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좀 커요. 그렇다는 말은 얘네들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한 개의 시약을 얘기해 보게 되면 먼저 사라지는 시약을 얘기해 보게 될 때 한 개의 시약은 S8이라는 거. 그러면은 얘에 대한 위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0.15830. 저는 이걸 살짝 좀 편의를 위해서 0.1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0.088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그 S8이 0.16몰이 있었고요. 얘들이 전부 반응하게 돼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생성하게 되는 이염화 이황 S2CL2를 보게 됐었을 때 얘는 몇 몰이 나오게 되느냐, 0.16에다가 곱하기 4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 것이냐, 0.016. 내가 좀 미칠 뻔했네. 빠르게 수정할게요. 0.016 0.016. 그러면은 얘는 0.016몰에다가 4를 곱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0.064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0.064몰에 이염화 이황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묻는 거는 몰수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얻게 되는 양, 질량, g을 묻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염화 이황이 0.064몰이 있는데 이거를 그램수로 환산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걸 이용해서? 분자량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어마 이항에 대한 분자량을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될 거예요. 분자량을 계산해 보게 될 경우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니까 135.02가 정도 될 거예요. 따라서 이어마 이왕 S2CL2에 대해서 0.064 몰은요. 그람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0.064 곱하기 135.02 그람만큼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한 8.64 128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살짝 반올림 좀 맞출게요. 또 편의를 위해서 우리 그 두 번째 것 문제 또 풀기 위해서 편의상 유효 숫자 3개로 맞출게요. 유효 숫자 3개로 맞춰보게 된다면은 8.64g만큼의 이어마 이왕이 이론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득량은요 8.64g이 될 것입니다. 얘가 첫 번째 정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얻는 양이 보니까 실제로 얻는 양을 보니까 얘가 현재 6.55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 때 그러면 수득 백분율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수득률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양분에 하지만 실제로 얻는 양은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백분율로 표현한다라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1번에서 구했던 답 있잖아요. 걔를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이론에서 구했던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양은 8.64라고 했었어요. 8.64g을 최대로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 얻은 양을 보니까 6.55g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백분율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얼마가 되게 되느냐. 계산기를 수술해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75.810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유효 숫자 생각해가지고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만들어 보게 되면요. 약 75.8%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94번 문제에서 답을 얘기를 해보게 될 경우에 첫 번째 거는 8.64g 만큼의 이론상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이 되겠고 수득률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은 75.8%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의 연습 문제를 전부 다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학교마다 이제 푸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안 푸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습을 원하시거나 추가 문제 같은 걸 좀 더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좋아요라든가 이제 댓글 같은 데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추가 문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열공하시길 바랄게요.